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메일이나 카톡이 정말 불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최근 블로그에 대량 누락이 발생해 다들 당황해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 좀 달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락되는 증상도 참 다양합니다. 글을 썼는데 최신 순회만 나오고 정확도 순회는 나오지 않는다. 혹은 웹사이트에만 표시가 된다. 또 처음에는 상위 노출되었다가 한두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신누락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런 대량으로 누락이 발생하는 상황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상업적 성격을 띠는 블로그와 카테고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누락 상황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병원 마케팅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의 전초를 제일 먼저 빠르게 느꼈었습니다. 시점은 대략 추석이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기존 로직대로 작성한 글들이 순위가 똑바로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상업성을 띠고 이런 글들은 네이버가 최대한 걸러내서 네이버 이용 고객들, 검색 고객들에게 쾌적한 검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들 상업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팔기 위해서 뭔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상업성을 띠고 블로그를 하는데 다 상업적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병원이나 대출 이런 분야에서는 썸네일이나 이미지에 상호명이나 연락처를 넣어두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뭔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급변적인 로직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물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원칙적인 답변과 실무적인 답변으로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싫어할 만한 행동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광고성을 띠는 것들은 무조건 쳐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연락처를 넣는다던가 상호명을 넣는다던가 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행동으로 비춰 보일 만한 것들은 이미지건 글자건 동영상이건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무적이고 당장 대응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5월에는 병원 카테고리 쪽에서 대량 누락, 로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남 성형외과를 검색해 두었는데요. 강남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력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목표가 되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후 여러분들께서 최신 로직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날짜 이후에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검색한 것 기준으로 보면 미호 성형외과라는 성형외과가 14시간 전에 강남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7월 30일, 7월 16일 11시간 전 2일 전이네요. 이 중에 5개 중에 3개는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위에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 3글 모두를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이 한 가지의 글로 분석해야 하는 요소들을 모두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들어오셔서 먼저 글자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키워드는 몇 번이나 써야 하는지, 그 다음 다이아 로직에 맞춰서 어떤 말투로 썼는지 등 분석하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글자를 드래그해서 모두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드래그가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우측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글자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인 맞춤법 검사기를 검색하신 뒤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맞춤법 검사기에 모든 글자를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백 포함, 공백 제외 몇 글자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공백 포함은 스페이스나 엔터 모두 포함한 글자이고, 저희는 공백 제외 순수하게 몇 글자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에는 2446자를 쓰셨네요. 이렇게 대략 2500자 정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 상위 노출된 글들은 대략 얼마 정도 썼는지 평균적인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에 강남 성형외과가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컨트롤 F를 누르시면 텍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제일 상단 제목부터 해서 2번, 3번, 4번, 5번, 5번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에 들어간 제목과 해시태그에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말투를 보겠습니다. 씁니다라고 썼는지 해요체를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요체로 쓰는 이유는 최근 C랭크가 아닌 다이아로직이라는 새 로직이 네이버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에 주안점을 둔 로직 변경이 있었고, 진짜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요체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많은 블로거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로직이 무조건 했었는데요, 있는데요 로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이아로직에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 최근 상위 노출되고 있는 글들이 어떻게 했는지 배워본다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씁니다로 끝났고요. 아래 또 내려보시면 있습니다로 끝났고 됩니다로 끝났고요. 많은데요, 입니다, 이죠, 싶어요, 했는데요, 됩니다 등으로 또 많은데요, 합니다, 되는데요, 입니다, 있습니다, 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알아볼까요,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씁니다와 요자를 적절하게 반반 정도로 섞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글자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제일 상단에 썸네일은 사람 얼굴로 쓰고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한 줄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사람 사진을 4장 넣고 자연유착 눈매 교정이라는 시술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이 성형외과가 자랑하고 싶은 장점에 대해서 적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술에 대한 설명이나 병원의 자랑,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서 알려주고 원장님, 의료진 소개, 양력에 대해서 작성한 이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찾아오시는 길, 상호명도 넣고 전화번호까지 넣은 전형적인 상업적인 이미지로 생각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모두 전형적인 사업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떴느냐,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이전에 모바일 통합 검색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썸네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 이미지를 설정해 두면 이렇게 뜨는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이 글에는 이 썸네일 외에 몇 개의 이미지나 더 들어가 있는지, 몇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수를 적어둡니다. 이 두 번째 글에는 21개의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하나도 안 뜨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글에는 이 하나의 컨텐츠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모두 네이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세모로 생긴 썸네일은 동영상을 썸네일로 설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미지들과 동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이미지들은 모두 숨겨두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아까 썸네일로 지정된 동영상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상업적인 이미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숨겨두었고, 동영상만 올려서 이 동영상을 대표 썸네일로 지정해 둔 것입니다. 상업적인 이미지가 안 좋다니까 모두 숨기면 되는 거 아니냐요? 라고 생각하셔서 이미지만 숨기고 동영상을 하나도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글에는 글만 있고 아무 컨텐츠가 없다, 이미지나 동영상 컨텐츠가 없다고 인식되어서 상위 노출 점수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업적인 컨텐츠라고 인식할 수 없는 동영상을 넣어서 컨텐츠 점수까지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눌러서 이 동영상은 어떤 컨텐츠가 담겨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들을 넘겨보면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우측 상단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찝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동영상은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RC 동영상 만들기를 키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동과 확대 축소 여백의 사진 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백의 사진 넣기라고 체크를 하신 뒤에 동영상을 만들면 이 배경, 남는 배경 뒤에 기존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흐린 배경으로 사용하는데,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여백의 사진 넣기 기능을 껐고 이동과 확대 축소만 체크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과 확대 축소로만 클릭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동영상을 넣었는지, 동영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분석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지를 숨기는 법은 또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부분 우리 사업장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를 첨부하시는데요. 이 글의 경우에는 지도를 첨부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넣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발생한 신누락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실무적인 방법들은 원칙적인 방법과는 달리 당장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네이버가 나쁘게 생각했을까 찾아봐서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이버가 뭐를 싫어하는지, 네이버가 왜 이런 로직 변경을 이뤄내서 우리를 골탕 먹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술적인 부분이나 원론적인 부분들 모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 직원도 아니고 로직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100% 정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어떤 누구가 되더라도 어떤 강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함께 모여서 서로 진실되고 솔직하게 내 고민과 함께 내가 가진 정보를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알려주고 나 또한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다 같이 모여서 정보와 토론을 나눌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 단톡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링크란을 통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채팅방의 이름은 마케팅 정보 공유방인데요. 사실 이런 로직이나 기술적인 부분, 꼼수 같은 부분들을 분석하고자 열어둔 단톡방은 아닙니다. 저는 앞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 상위 노출되는 것들보다 스토리텔링, 내 진실된 이야기를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울릴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저는 오픈 채팅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